무더기 증인 신청을 했죠. 결국은 이달 내 헌재 심판은 불가능해진 상태입니다. 이 문제를 좀 짚어보겠습니다. 탄핵소추위원이고 최근에 특검법 개정안을 발의하신 더불어민주당의 박주민 의원 전화 연결됐습니다.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네. 자, 2월 말까지 헌재 선고가 불가능한 거는 분명한 거죠? 현재 증인 기일이 잡혀져 있는 것을 보면은 사실상 2월 말 선고는 좀 어려워진 것 아닌가라고 보고 있습니다. 네. 22일까지 증인 신문을 하면 28일까지 결국은 6일밖에 남지 않으니까 6일 만에 선고를 한다는 건 불가능하지 않습니까? 그죠? 예, 맞습니다. 거기다가 지금 최후 변론기일을 어떻게 할지도 정해져 있는 상태가 아니라서, 예. 그것까지 감안하면 더욱 2월 말 선거는 좀 어려워 보입니다. 그러면 3월 13일 이전에 이 선고가 되려면 그러면 증인신문이 한 번 더 잡힌다거나 하면 불가능해지지 않습니까? 그것도? 지금 헌재에서 들리는 얘기는 예. 지금도 재판이 열리는 날이 아닌 날은 회의를 계속 한답니다. 평의를 계속 하고 있답니다. 결론을 내기 위해서 서로 평의를 하고 있다. 네. 그래서 그런 과정을 통해서 의견을 미리 많이 좀 수렴을 해 나가고 있는 과정을 거치고 있으니까 예. 사실상 변론기일이 종결만 되면은 그렇게 긴 시간은 필요하지 않다 선고까지 이런 얘기도 들리고는 있는데 문제는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증인 신청했던 그 증인들이 증인 출석해야 될 기일에 출석하지 않고 그러면은 또 대통령 측에서 이 증인은 꼭 필요한 증인이니까 반드시 신문해야 됩니다라고 하면서 한 번 더 기일을 잡아주세요. 이런 식으로 해서 기일이 몇 번 더 잡히면 어려워지게 되는 거죠. 예. 그렇죠. 특히 박근혜 대통령이 마지막에 직접 나오겠다. 그러니까 이것저것 다 안 통할 경우에 예. 이런 정도로 만약에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 나오면 직접 나온다고 하면 잡지 않을 수 없는 거 아닙니까? 길을? 사실상 방어권 보장 또는 공정성 이런 것들로 지금 계속 헌재를 공격하고 있는데요. 그런 공격을 지금 의식해가지고 헌재가 증인을 대거 채택해주고 있지 않습니까? 예, 예. 이 흐름이라면 또 박근혜 대통령이 직접 출석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무시하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헌재가. 그렇죠. 그래서 저는 최후에는 예를 들어서 이런저런 증인들 다 충분히 받아줬으니 더 이상 증인신문을 하지 않겠다고 하는 순간에 박근혜 대통령이 출석하겠다고 기일을 잡아달라고 그래서 기일을 잡았어요. 근데 박근혜 대통령이 또 안 나와요, 그날. 지금 그런 증인들이 있으니까요, 실제. 네. 그러면은 3월 13일을 넘기는 것을 첫 번째, 일종의 전략으로 삼고 있는 듯이 보이는데, 박근혜 대통령 측에서는. 네. 그런 위험성도 있지 않습니까? 예, 그런 위험성도 있고요. 지금까지 보면은, 예를 들어서 이제 김기춘 전 비서실장도, 어제 원래 나오기로 했던 증인인데, 갑자기 안 나오겠다 그런단 말이에요. 네. 그래서 20일 날 신문하는 것으로 다시 날짜를 잡아줬어요. 네. 헌재가 이렇게 증인으로 나오기로 한 사람이 안 나오면은, 그러면 그 증인은 신문 안 하겠다라고 하지 않고, 예. 계속 날짜를 새로 잡아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말이죠. 그래서 지금 22일까지 증인기일이 잡혀져 있지만, 그 중에 한두 명, 또는 또 4-5명까지라도, 그날 정해진 날 안 나오고, 안 나왔을 때 대통령 측에서 꼭 필요한 증인입니다. 날짜를 더 잡아주세요라고 했을 때 과연 헌재가 이걸 거부할 것이냐. 저희가 어제 법정에서 공개적으로 그 부분에 대해서 명확하게 해달라고 헌재에 요구했거든요. 네. 이미 시간이 많이 지연이 됐고 네. 대통령 측에서 책임지고 신청한 증인들이기 때문에 안 나오면 대통령 측의 불이익으로 해달라. 즉 네. 다시 기회를 잡는 게 아니라 취소하는 걸로 해달라고 했는데 대답을 안 했어요. 예. 명확한 답변이 없었다. 예, 명확한 답변이 없었습니다. 헌재도 사실 양측 모두에서 압력을 받으니까 어떻게든 공정성에 대한 지적은 없도록 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다는 건 이해가 가는데 이러다가 3월 13일 넘어가지 않을까. 3월 13일 사실상 넘어가고 난 다음부터는 이제는 언제 선거가 될지 예측조차 할 수 없는 상황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때부터는? 맞습니다. 사실 이제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공정성이라는 것을 이제 신경을 쓰는 것은 저도 이해는 하는데 문제는 그 대통령 측 대리인단이 중대 결심을 할 수 있다라는 말을 한 뒤로는
제가 봤을 때 헌재는 지금 대통령 측 재리인단에 끌려가고 있어요. 그 전략에. 예, 끌려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해서 뭐 기일을, 잡아주고, 또 증인이 안 오면은 또 그 증인을 또 배려하고 이런 식으로 계속, 흘러가고 있기 때문에 이건 이미 공정성을 좀 기한다라는 측면에서 보기보다는 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대통령 측에 좀 지나치게 끌려가고 있는 것 아닌가라는 느낌을 받고 있습니다. 그게 뭐 혼자가 원하는 말은 아니었겠지만 대통령 측의 지원 전략이 어느 정도 먹히고 있는 거죠, 지금. 예, 실질적으로 영향력을 좀 발휘하고 있는 것으로 보입니다. 예. 알겠습니다. 그 대목도 큰 걱정이고. 이게 이제 단순히 3월 13일보다 뭐 조금 늦어진다가 아니라 3월 13일이 지나가 버리면 이게 몇 달이 걸릴 수도 있고, 그다음부터는 정말 어떻게 될지 모르는 국가적인 일정 자체가 아주 오리무중이 되는 건데. 또 한 가지 중요한 대목이 이제 특검 수사 연장이지 않습니까? 네네. 황교안 대행이 연장을 해줄 가능성은 아주 낮은 것 같고요. 정치적인 전망도 그러고. 그러면 그렇기 때문에 이제 특검법 개정안을 내셨잖아요. 네.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을 좀 알려주십시오. 개정안의 주요한 내용은 첫 번째는 기간을 연장하는 겁니다. 네. 기간을 120일 플러스 30일로 연장을 했어요. 120일. 이 법만 통과되면은 자동적으로 50일을 그냥 더 수사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30일 추가가 아니라 아예 50일을 더 추가하는 거군요. 네. 예, 그러니까 120일 수사를 하고 부족하면은 30일을 연장을 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예. 그리고 또 하나는 이미 이제 검찰이 기소한 사건들이 있어요. 최순실, 정호성 이런 사람들이요. 네. 그 사건에 대한 그 소송 진행을 현재 검찰이 담당하고 있습니다. 네, 특검이 아니라. 네, 특검이 아니라. 네. 근데 그러다 보면은 특검이 나중에 기소할 뭐 박근혜 대통령 네. 또는 뭐 다른 어떤 재벌들하고의 조화가 안 이루어질 가능성이 있어요. 그러니까 이게 이제 사람들이 그 검찰 시스템을 잘 모르니까 네. 그 특검이 출범하기 전에 특수본에서 일단 공소를 했죠, 기소를. 예, 기소를 했습니다. 네. 그런데 특검이 진행되면서 또다시 알게 된 사항들이 있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네. 예. 그러면 특검도 이제 공소를 할 수 있단 말이죠. 예, 이제 재판을 붙였죠. 네. 특검도. 그러면 이제 서로 다른 내용으로 재판이 진행될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럴 수도 있는 거고요. 네. 예. 그래서 법을 바꿔서 예, 법을 바꿔서 검찰이 현재 진행하고 있는 사건에 대한 지휘 권한을, 관할 권한을 특검으로 넘기는 겁니다. 예, 그렇게 되면 조화롭게 사건을 진행할 수 있겠죠. 특히 지금까지는 재벌로부터 돈을 받은 것을 뇌물이 아니라 강요, 직권남용 이런 것 쪽으로 검찰은 기소를 했거든요. 네. 그거는. 근데 지금은 뇌물로 수사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다른 내용이기 때문에 특검이 그걸 다 넘겨받아서 미리 기소됐던 사건들 공소장을 변경을 해야 돼요. 예. 뇌물로. 그게 안 되면 다른 방향의 사건이 동시에 그렇죠. 법원에서 진행될 수가 있습니다. 예. 이게 이제 같은 검찰이니까 결국 그 내용이 합쳐지는 거 아니냐 생각하실 수도 있는데 그게 아니라 각각 공소를 하게 될 수 있는 것이고 그래서 그 권한을 특검이 가져가도록 법이 조정을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전문적으로 얘기하면 특검이 공소 유지를 하도록 해야 한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특검이 통일적으로 모든 관련 사건에 유지를 해야 된다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그러기 위해서 특검에게 일정 정도 그 수사가 끝난 뒤에도 조직체를 유지할 수 있도록 인원이나 이런 내용 좀 구체적으로 명시했습니다. 예. 이제 이게 만약에 개정안이 통과되지 않으면 특검이 이달 말에 끝나고 나서 그 특검에 소속돼 있는 검사들은 이제 검찰로 돌아가야 되는데 그다음부터는 그렇죠. 검찰총장의 지휘를 받고 검찰총장은 대행의 지휘를 받는 체제 속에 들어가는데 만약에 이분들이 그 팀을 그대로 유지하지 못하면 실제로 조사했던 분들이 그 일을 맡지 못해서 그러니까 저는 이제 시험 공부한 사람이 시험치기 해야 되는데 그 시험 공부 안 한 사람이 와가지고 인사 이동을 통해서 이제 특검이 딴 데로 가버린다든가 배치를 해버리면 이 공소유지가 어려울 수도 있는 거 아닙니까? 예. 그래서 그 문제. 과거에 이제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이 약간 비슷한 식으로 흘러가가지고 공소유지 즉 재판 진행 과정이 약간 매끄럽지 못했다는 평을 받았죠. 그때 이제 썼던 방법이 특검 당시 수사를 했던 윤석열 팀을 사실상 해체해버리고
다른 팀을 투입함으로 해서 실제 열심히 공부했던 사람들은 시험을 못 치고 다른 사람들이 와서 시험을 치는. 네. 그러다 보니까 제대로 성적이 안 나오는, 비유하자면 그런 일이 발생했는데 이번에도 그런 일이 발생할까봐 이제 법을 고치겠다는 거죠? 예, 맞습니다. 그리고 또 바뀐 내용이 뭐가 있습니까? 지금 이제 위증죄 부분도 수사 대상으로 포함시켰습니다. 이 위증죄는 두 가지 파트인데요. 하나는 국정조사 때 위증했던 부분들도 수사할 수 있게 했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재판 진행 과정에서 또 위증을 할 수 있습니다. 향후에 공소를 유지할 때 그때도 처벌할 수 있게 했고, 무엇보다도 수사 대상을 지금까지 보면은 좀 많이 좁아서 우병우 수석이라든지 이런 쪽을 수사하기가 어려웠는데 대폭 수사 폭을 넓힐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 수사 과정에서 인지된 관련된 사건이라고 제안했었는데 그냥 인지된 사건으로 이제 넓힌 거죠. 맞습니다. 그래서 수사 과정에 알게 되면은 네. 관련성을 떠나서 알게 되면 다 수사할 수 있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재판을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진행하게 만들었는데 재판을 진행하다 보면은 위증을 할 수가 있지 않습니까? 증인들이 나와서. 네네. 그것도 다 수사범위 자동적으로 포함되도록 만들었습니다. 네. 굉장히 상식적인, 왜냐면 지금 시간이 얼마 안 남았는데 이제 재벌들 쪽은 아예 제대로 수사를 시작도 못했지 않습니까? 네. 네, 맞습니다. 네. 그리고 안종범 다이어리가 40건이 더 나왔는데요. 네. 네. 17건 정도 가지고 수사했는데 40건 더 나왔으면 수사기간이 몇 배로 늘어야 될 것 같은데. 네. 자, 그런 걸 담은 개정안인데 이게 문제가, 이 개정안을 처리하려면 2월 내에 돼야 되지 않습니까? 예, 어쩔 수 없이 지금 무조건 2월 내에 돼야만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예. 2월 내에 되려면 지금 야당만으로는 부족하고 바른정당이 여기 크게 도와줘야 되는 거 아닙니까? 적극적으로? 최소한 바른정당이 동의해 줘야 되는데요. 네. 어제 제가 권성동 법사위 위원장하고 좀 잠깐 이야기를 해봤는데 원래 이제 이 특검법은 여야의 합의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기 때문에 네. 본인의 입장에서는 여야, 즉 새누리당까지 포함한 그 여야가 다 합의가 되지 않으면은 법사위에서 처리하기 어렵다. 이게 내 기본적인 입장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런 태도가 계속 유지가 된다면은 새누리당까지 저희가 설득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새누리가 이걸 동의할 리가 없지 않습니까? 그렇죠. 예. 그러면 남은 방법은 뭐가 있나요? 일단은 최선을 다해서 바른정당만이라도 설득하려고 지금 노력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우선은 좀 바른정당은 새누리당에서 사실상 박근혜 대통령과 최순실의 국정농단 때문에 뛰쳐나온 분들이시잖아요. 근데 그분들이 특검 연장을 반대한다는 게 저희들로 봤을 때 명분이 없다. 그러니까 같이 하자라고 해서 좀 설득을 먼저 해야 될 것 같습니다. 반대까지는 하지 않더라도 적극적으로 나서주지 않아도 그것만으로도 이게 이 개정안을 처리하기가 어려운데 만약에 이렇게 저렇게 더 안 되면 결국 남은 방법은 이제 흔히 말하는 직권상정인데 이 대목까지는 아직 의논을 안 해보신 거죠, 당내에서도? 네, 그렇습니다. 사실 직권상정이란 것이 법에는 있지만 그 요건이 매우 엄격하고 제한적이어서. 그렇죠. 이 방법까지는 벌써부터 논의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지금 현재 처한상으로 보자면, 현재 판결 3월 13일 이전의 판결도 그리고 특검법 연장을 위한 개정안도 통과가 낙관적이지 않다, 전혀. 이 정도로 정리할 수 있겠네요? 네, 현재 그렇게 낙관만 하고 있을 때는 아니다. 이 정도로 정리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이 사안은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중간중간 사안이 발생할 때마다 연결하도록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